우리는 주로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다른 앵글로스피어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서구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하곤 하지만 그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서구 세계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를 보든 똑같은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결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14살 독일 소년 제르마인 B가 바이에른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기차역 근처에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용의자는 늘 그렇듯이 37세 카이살라로 서한지구 출신의 난민 신청이 거부된 팔레스타인인입니다. 그의 난민 신청은 2022년에 거부되었지만 자멸적인 동정심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리스 술탄. 제발요. 그냥 한 가지 얘기일 뿐이에요.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좋아요. 하나 더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속보입니다.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한 남자가 독일에서 5명을 살해했습니다. 5명입니다. 알겠죠? 여성 4명과 남성 2명입니다. 이것들은 초기 보고서이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총격범은 독일에서 태어난 터키계 사람입니다. 터키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상이 뭐였죠? 이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주눅든 듯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이 AFD 정치인은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그래, 유럽에 무슬림이 너무 많다, 정말 많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무슬림을 한데 묻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독일에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지지층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십니까? 독일에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답을 얻는다면 테헤란에서 독일로 이전해 무슬림이었던 젊은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시라는 건 알지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일에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난 척하는 이슬람주의자를 봐라. 자기가 세상을 뒤흔들고 충격을 줄 만한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군. 제가 여기 앉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정말 너무 많아요. 무슬림 이민은 2001년 직후 이미 막았어야 했어요. 그것도 부족했다면요. 그리고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2006년 스페인 폭탄 테러 또 있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알겠어요. 파리에서 일어난 일, 샤를리 에브도 만평 사건, 그리고 파리 극장 테러,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까지. 정말 너무 많았어요. 이 나라들을 기억해야 해요. 길거리에서 한 번에 무작위 칼부림이 일어나거나 영국에서 한 번에 IRA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면 그들은 몇 주 동안이나 이 이야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기서 어떤 무슬림이 사람들을 찌르고 있고 런던에서도 이제는 독일 바이에른에서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칼에 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질문이 큰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무슬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네, 무슬림이 너무 많아요. 무슬림이 많아질수록 이슬람주의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독일에 무슬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종류의 무슬림이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저는 이란 테헤란에서 온 1만 명의 젊은이들이 독일에 공부하러 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1만 명의 소말리아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소말리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소말리아 사람들이 천체 물리학자나 기계공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려졌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저 얼굴 좀 봐. 바보들 같건. 너 소말리아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 나는 데이터를 알고 있고 소말리아 사람들이 서구 국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서구 국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아. 둘 다 무슬림이야. 내가 이란 무슬림들과 문제가 있냐고? 아니, 전혀 없어. 봐, 내가 잘못 들었어. 나는 그가 이란 무슬림 대신 터키 무슬림이라고 말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영상을 보여준 거야. 하지만 내 생각에 논리는 똑같아.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 이것 좀 봐. 총격범은 터키계 독일 출신이래. 한 여성이 운전해 준 걸 목격했대. 흥미롭고 무슬림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어. 문화가 섞이지 않는 더 많은 이유들이지. 그래서 그를 잡았어. 보다시피 저기서 그를 잡아내. 그리고 여자도 있었어. 여자도. 분명히 그의 아내나 어머니 아니면 누나겠지. 독일에서 6명 사망이 확인됐어. 총기 난사 사건이야. 유럽인들이 미국인들 총기 난사 사건 가지고 비웃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 이 멍청이들아. 너희 미국인들은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고 아무나 쏠 수 있다고. 봐,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 그렇지. 이제는 할 말이 없겠네. 너희는 칼부림이 더 많지. 사실 더 많아. 아마 총기 난사 사건은 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총기 난사 사건도 생기기 시작했잖아. 총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지금 호주에 있잖아. 우리는 총이 없어. 1996년에 미친 사람이 태즈메이니아에서 25명의 호주인을 학살했던 포트하서 학살 사건 이후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총을 포기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가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지. 존 하워드가 와서 우리 총 필요 없어 라고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포기했지. 이제 25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15명을 죽였어. 그는 12월에 본다이에서 15명의 호주인을 무참히 살해했어.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총을 세자루 가지고 있었대. 좋은 사람들은 무기를 포기하고 정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는데 나쁜 놈들은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미안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선 오래전부터 옳았어. 나도 예전엔 총기 반대였으니까 이해돼. 우리는 건전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총기 난사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 손에 총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는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분명히 지금은 1996년 존 하워드가 총기 환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보다 더 많은 총기가 있다고 해. 96년이나 97년에 그걸 도입했지. 이것 좀 봐. 당국은 오늘 독일 슈타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명을 총으로 살해한 남성이 독일 시민권자이며 그의 부모는 터키에서 독일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제 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얘들아, 제발.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남자 좀 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독일의 바드리부젤이라는 마을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한 침입자가 대낮에 공원에서 5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는 공원입니다. 다른 불쌍한 독일인들은 그냥 앉아 이곳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실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비키니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20년 전엔 이게 정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독일의 현실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독일 공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로 뭘 얻어나요?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제 말은 제3세계 국가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미관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미관이요. 미관만 봐도요. 쓰레기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상한 외국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예쁜 옷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무슬림 지역의 한여름 더위에 짧은 옷을 입었다고 부르카를 쓴 무슬림 여성들이 독일 여성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성, 독일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외국 여성들, 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말이죠. 그들은 그녀가 반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들이 흥분해서 그녀를 강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그들은 그 여성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옷이 매우 유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무슬림 세계의 시각입니다. 이슬람 신학에서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꾸란에는 무슬림 여성, 즉 믿는 여성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여성으로 인식되어 성추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뚱뚱한 무슬림 남자를 보세요. 그는 그녀를 그냥 미쳤어요. 나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여기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 좀 보세요. 저거 보셨나요? 그는 자기보다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여자에게 뻔뻔하게 다가가서 그냥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의 묘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묘지는 무슬림들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슬림인지 아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기독교 상징들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꽤 조용해 보이네요. 그렇죠? 무엇을 얻었고 다문화주의에서 어떤 점이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강점이 되었나요? 저긴 미안합니다. 저는 10년, 15년 뒤를 생각해봅니다. 어제 제 영상 댓글에서 누군가 20년, 30년 혹은 100년 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서구 역사의 시대를 되돌아볼 때 다문화주의는 서구의 사회학자나 정치인들이 실시한 최악의 사회 실험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서구 자유주의 여성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성은 말합니다. 제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 어머니를 찔렀어요. 죽였습니다. 독일 여성은 그와의 교제를 후회했고 그녀의 실험은 어머니에게 나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5월 19일 이른 아침 21세 샬리나의 전 남자친구 루카가 샬리나의 52세 어머니 알렉산드리아를 하나우에서 개를 산책시키러 나와 있던 중 주차장에서 살해했습니다. 패스. 루카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샬리나는 그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너도 죽일 거야. 기다려.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문자 메시지 하나를 읽어보세요. 경찰에 2번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샬리나는 여전히 혼자이고 루카에게 노출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되기 전날 루카는 마지막으로 넌 평생 나를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 잘못이야. 무슬림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인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집트 남성이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형, 있잖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아직도 진실을 못 볼 수가 있지? 어떻게? 네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 히잡 쓴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말이야. 사람들이 곳곳에서 강간당하고 칼에 찔리고 살해당하고 있어. 형, 눈 떠봐. 유럽도 그래. 독일은 10년 전 칼부림이 연 2,000건이었는데 지금은 6만 건이야. 30배야. 눈 좀 떠, 형.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다 엉망이야. 길거리를 이리저리 다녀보면 다 보이잖아. 진짜 눈 좀 뜨고 제대로 봐, 형.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게 네 동네에 한스나 토마스, 요나스, 플로리안, 세바스찬 같은 이름은 아니잖아. 늘 나오는 이름들이 뻔하잖아, 형. 이제는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조차도 이민자들에 지쳐서 AFD에 투표하고 있을 정도야.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조차도 그래. 그리고 봐. 오늘 총기 난사범도 터키인이었어. 이해돼? 그리고 좀 웃긴 게 나는 수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약간 알지. 그들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쟤는 유색인종이니까. 이런 식이야. 정말 맞는 말이야. 왜 내가 지금까지 공격당하거나 제지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 다른 백인들, 그 아일랜드 남자, 마이클 머시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는 모든 곳에서 퇴출당했거든. 나는 유색 특권이 있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며 유색 특권을 활용하고 있어. 우리도 유색 특권을 써야 해. 나는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 불쌍한 백인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처럼 말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을 정했으니까. 예전에는 시스템을 믿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일이 호주에서 일어날까 걱정했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판사들이 강간범들을 그냥 풀어주고 있어. 이제는 호주에서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고 있어. 예전에는 10년, 15년씩 긴 형을 받았었지. 이제는 외국인이라면 그냥 풀려나고 있어. 이제 그걸 이해하겠어. 엄청난 이념적 부패가 있어. 앤서니 알바니스, 키어 스타머,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총리 앤디 버넘. 이 사람들 모두가 글로벌리스트야. 이념적으로 부패했지. 그들은 인종을 혼합시키는 걸 믿어. 그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고유 문화를 파괴하는 걸 믿어. 그게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건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 문화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어. 어디를 봐도 대부분 서구 문화가 주류거든. 그리고 이건 앵글로스피어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어. 저 사람은 인종차별을 해. 난 인종차별주의자를 싫어하지만 피부색이 어두워서 뭐라 못하겠어. 정말 저 사람들은 완전히 갇혀있어. 믿기지 않아. 너무 웃겨서 눈물 나. 진짜 거의 말 그대로 나 거의 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집트인이고 이집트에 있는 우리 가족도 독일이다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허락하냐고 말해. 듣고 싶은 거야? 쟤들 너보고 비웃고 있어 진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할 때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세상에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해. 이건 20년 전 그 나라가 아니라고.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냐고. 그리고 그게 웃기지 않냐고 해. 이슬람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 누가 독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 이것 좀 봐. 독일이 국가 지원 이슬람 혐오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국민을 싫어해. 우리는 교회나 크리스마스 마켓 밖에서는 다양성 장벽이 보이지만 모스크 밖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장벽이 없어.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지.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 우리를 죽이는 건 무슬림들이야.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독일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건 바로 그들이야. 놀랍지? 정말 흥미로워. 이런 현실은 정말 우울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우울할 수 있어. 그가 울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실 나도 어제 이상하게도 정말 이유 없이 매우 슬펐어. 어제 영국에서 일어난 5-6가지 사건을 다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절망이 퍼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런 질문을 해. 우리가 아직도 투표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아직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영국은 확실히 끝났어. 앤디 버넴이 조기 선거를 부를지 아니면 우리가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호주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해. 호주는 한 번 더 선거 주기를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 다음 총선이 2029년에 오고 그 다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2034년이 된다는 뜻이야. 2034년. 야, 여러분. 그건 8년이나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영국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 아니, 나는 영국이 버틸 거라 생각하지 않아. 희망을 가지라고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이 투표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 될 거야. 나는 어제 비두비즈와 이야기했어. 아마 너는 그를 모를 거야. 그는 2017, 2018년 초 활동한 또 다른 탈무슬림이야. 예전에 우리는 함께 영상도 만들었어. 그도 영상을 만들다 개인 사정이 생겼어. 그는 이런, 해리스. 이제 예전의 영국이 아니야 라고 했지. 심지어 2018년, 2019년만 해도 우리는 그냥
이슬람과 그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우리는 다시 문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봐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도 대규모 추방이 반드시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했어. 또 농담도 했지. 그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한두 살 때 이주했어. 그의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했어. 그리고 그는 어쩌면 나도 추방당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지.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갈 것 같진 않아 라고 했어. 하지만 나도 몰라. 솔직히 나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정구슬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중 몇이나 이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알다시피 어떤 무슬림들이 나를 트롤링하면서 너는 팀의 일원이 아니야, 해리스. 너도 결국 추방당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나는 내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서구 문명을 구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이런 야만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그건 가장 큰 재앙이 될 거야. 푸틴은 소련 해체가 20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말해. 나는 서구 문명이 이 동굴인들, 이 고대 야만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로마도 결국 야만인들에게 무너졌지.